2026년 지금 전 세계에서 가장 거대한 기업들이 공통적으로 하나의 문제 앞에 멈춰 서 있는데요.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은 데이터 센터를 엄청나게 짓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발생해요. 아마존은 수조 원을 들여 데이터 센터를 다 지어놓고 전기를 못 구해서 가동을 2027년으로 미뤘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도 텍사스 AI 전용 센터의 가동 시점을 2028년으로 미뤘고요.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전기가 없어서예요. 세계에서 가장 부유한 나라 미국이 전기 부족으로 AI 산업 전체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세계 최고 부자 일론 머스크도 이런 말을 했죠. 앞으로는 전력을 확보하는 국가나 그런 기업이 미래의 경제 패권을 쥐게 될 것이라고. 자, 그런데 미국 전력망의 70%가 설치된 지 25년이 넘었습니다. 일부 초고압 변압기는 50년 된 것도 여전히 돌아가고 있어요. 그렇다면 이 위기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그 해결책의 중심에 왜 한국의 전력과 원전 기업들이 있을까요? 현재 대장주들은 이미 몇백 % 올랐습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릴 오늘의 두 종목은 아직 시장이 눈치채지 못한 그런 구간에 있는데요. 이 거대한 흐름에서 아직 시장이 제대로 평가하지 못한 이번 달 가장 급등할 두 종목에 대해 분석해 보겠습니다. 끝까지 집중해서 보시면 다른 투자자들은 몇 달 뒤에서나 그때 살 거리라고 후회할 그 기업에 대해 알아가실 수 있을 거예요. 자, 본격적으로 영상 시작해 볼 텐데 시청자분들 구독이랑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왜 전 세계가 이렇게 전력에 목말라 있고 원전이 주목받을 수밖에 없을까요? 답은 명확하죠. AI입니다. 챗 GPT 같은 AI 모델에 질문을 한번 보내면 구글에서 검색하는 것보다 최대 10배 많은 전력이 소모됩니다. 이걸 전 세계 수십억 명이 매일매일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도 다 AI 매일 사용하고 계시죠? 메타는 데이터 센터 전력 소비가 작년 대비해서 60% 증가했다고 밝혔고 올해는 이거에 2배로 뛸 거라고 했어요. 이에 따라 마이크로소프트는요, AI 데이터 센터에 800억 달러를 투자했고 데이터 센터 하나가 돌아가는데 중형 도시 전체 전력 정도가 소비되거든요. 대형 데이터 센터 하나가 가동되면 우리나라 제주도 전체 가구가 쓰는 그 전력보다 많은 양을 소비하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환경을 생각해서 재생에너지로 해결하면 되지 않을까? 구글은 수년 동안 100% 재생에너지로 운영한다 이렇게 홍보해 왔는데요. 작년 초에 조용하게 100기를 들었습니다. AI 서비스를 확대하는 데 있어 재생에너지만으로는 부족하다. 안정적인 기저전력이 필요하고 그 현실적인 방향으로 원전임을 인정을 했어요. 당연하죠. 태양광은 해가 안 뜨거나 밤에는 쓸 수가 없고요. 풍력은 바람이 없으면 멈춥니다. 그런데 데이터 센터는 단 1초도 멈춰서는 안 되거든요. 그래서 돌고 돌아 나온 답이 바로 원자력이에요. 이에 발맞춘 빅테크들의 움직임을 보시면 마이크로소프트는 20년 동안 멈춰있던 3마일 아일랜드 원전을 재가동시키는 그런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구글은요, 빅테크 최초로 카이로스 파워 SMR 7기를 주문해뒀고요. 아마존은 엑스에너지 SMR에 5억 달러를 투자, 메타 역시 20년짜리 원전 구매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빅테크 최고 경영자들이 한 목소리로 말하고 있어요. AI 시대에서 가장 중요한 인프라는 반도체도 아니고 결국 전력이라고요. 이건 트럼프도 공식적으로 밀어붙이고 있는 국가 기조입니다. 트럼프는 아메리칸 뉴클리어 르네상스를 선언하면서 2050년까지 원전 발전 용량을 현재의 4배로 확대하겠다고 했습니다. 투자 규모만 3천조가 넘어가는데요. 자, 그럼 전 세계에서 이렇게 원전이 필요해졌다면 누가 이 시장을 가져갈 수 있을까요? 여기서 지정학이 등장합니다. 전 세계 원전 기술 보유국은 크게 두 진영으로 나눌 수 있죠. 미국과 유럽 진영, 그리고 러시아와 중국 진영이에요. 미국과 유럽이 국가 안보가 걸린 이 원자력을 중국이나 러시아에 맡길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서방 진영이 신뢰할 수 있고 기술력도 검증이 되었고 가격까지 합리적인 나라는 어디일까요? 지금 전 세계에서 원전을 제대로 운영할 수 있는 나라는 사실상 이 세 곳으로 압축됩니다. 먼저 미국인데요. 원자로 93기, 세계 최다 운영국이고 숫자만 보면 압도적이에요. 하지만 문제가 있는데 미국이 마지막으로 대형 원전을 완공한 게 언제인지 아시나요?
2023년입니다. 얼마 안 됐다고 볼 수 있는데 이 원전을 하나 짓는데 14년이 걸렸고요. 예산은 계획 대비 2배 이상이 초과됐습니다. 기술은 미국이 가지고 있어요. 하지만 지을 수 있는 현실적인 능력은 상실된 겁니다. 지난 30년간 원전을 안 지었더니 현장 엔지니어도, 용접공도, 부품 공급망도 전부 다 사라져 버린 거예요. 그 다음은 프랑스인데요. 원자로 56기로 전 세계에서 미국 다음 2위 운용국이에요. 전력의 65%를 원전으로 충당하는 사실상 완전 원전 국가인데 기술력도 검증이 되었지만 프랑스의 최근 성적표를 보시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프랑스가 최근 지은 원전 플라망빌 원전 사례를 보면 원래는 2012년 완공 예정이었어요. 근데 실제 완공은 2024년에 되었습니다. 12년이 지연되었고 예산은 3배가 추가됐어요. 핀란드에 지어준 원전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술은 있는데 제때 지을 수가 없고 예산도 초과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체코가 프랑스 대신 한국을 선택했을 때 프랑스가 소송까지 걸었던 거 알고 계시나요? 자존심 문제가 아니라 시장을 뺏긴 충격이었던 겁니다. 자, 그렇다면 미국과 프랑스에 비해 한국은 어떨까요? 원자로 26기로 전 세계 5위 운영국이에요. 숫자로만 보면 프랑스나 미국에 한참 못 미칩니다. 그런데 왜 전 세계가 한국을 찾을 수밖에 없을까요? UAE, 이 바라카 원전 케이스를 보면 답이 나옵니다. 한국 컨소시엄이 수주해서 약속한 예산 안에서 약속한 날짜에 완벽하게 완공했습니다. 미국이 14년 걸린 걸 한국은 제때 해낸 거예요. 프랑스가 3배 예산을 쓸 때 한국은 계획된 범주 안에서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숫자 하나, 원전 건설, 이 단가를 비교해 보면요. 한국이 미국이랑 유럽 대비해서 절반 수준이에요. 품질에 있어선 최상급인데 가격도 합리적이고 납기 일자도 정확해요. 이게 바로 체코가 프랑스를 제쳐두고 한국을 선택한 이유입니다. 체코 두코바니 원전 26조 원 수주, 프랑스의 EDF를 이기고 한국이 따냈습니다. 블룸버그에서는 한국이 전 세계 원전 수주 시장에 43%를 점유할 수 있다고 보고 있어요. 전 세계 건설 예정인 원전이 150기가 넘어가는데 한 기당 평균 3, 4조 원을 잡으면요. 전체 시장 규모는 500조가 넘어가고 여기서 43%면 200조가 넘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있었던 한미 외교 정상회담에서 양국은 민간 원자력 협력에 공식적으로 합의했습니다. 한국의 대미 투자 3,500억 달러 패키지 안에 원전과 전력 인프라가 핵심 축으로 포함됩니다. 미국이 한국에 SOS를 친 거예요. 정리를 해보면 미국은 설계는 해도 지을 수가 없고 프랑스는 짓긴 하는데 제때 못 맞히고 비쌉니다. 또 중국과 러시아는 기술은 있지만 서방 세계에서 배제를 하죠. 그렇기 때문에 남은 거는 한국밖에 없다고 할 수 있어요. 자, 그럼 이렇게 원전 수요가 폭증하고 있는데 기존의 대형 원전만으로는 현재 한계가 있습니다. 대형 원전은요, 건설 기간이 10에서 15년 정도 걸리고 드는 비용이 한 기당 20조에서 30조 원으로 비쌉니다. 지금 동시다발적으로 터지는 100조 원 이상의 수요를 따라가기가 어렵거든요. 그래서 공급 병목이 생기고 있어요. 바로 이 병목을 해결하는 기술이 SMR, 소형 모듈 원자로라는 건데 SMR의 3대 혁신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첫째로 공장에서 만들어서 현장에서 조립을 합니다. 마치 레고처럼 하는 거예요. 건설 기간이 그래서 3에서 4년으로 대폭 줄어들 수 있고요. 두 번째, 어디서든 설치가 가능해서 데이터 센터 바로 옆 공장 부지 안 전기가 필요한 곳에 바로 갖다 붙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송전 손실이 거의 제로에 가깝고요. 세 번째, 안전성이 압도적으로 높습니다. 패시브 안전 시스템으로 전원이 끊겨도 자동으로 멈출 수 있어요. 물리 법칙 자체가 안전장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미국의 5대 SMR 개발사 뉴스케일 파워부터 테라파워, 엑스에너지, 오클로, 카이로스 파워까지 모두 2027, 2028년 첫 상업운전을 목표로 양산체제 전환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결정적인 문제가 생기는데요. 미국의 이런 SMR 개발사들은 설계까지는 할 수가 있지만 실제로 만들 공장이
미국에 없습니다. 원자로 용기를 만들려면 고온, 고압에 견디는 특수 광철과 정밀 용접 기술이 필요한데 이걸 상업 규모로 제작할 수 있는 나라가 전 세계에 딱 두 곳, 한국과 그리고 일본이에요. 그런데 일본은 후쿠시마 이후에 생산 기반을 줄여서 힘든 상태이고요. 중국은 미국이 정치적으로 배제하고 있죠. 남는 건 전 세계에서 현재 유일하게 한국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의 원전 기업들 팀 코리아가 진행 중인 수주 파이프라인만 정리해도 규모가 어마어마합니다. 먼저 체코의 두코바니 원전 26조 원 규모로 현재 본계약 체결이 완료가 되었고요. 아랍에미리트는 바카라가 추가되었습니다. 약 30조 원 규모이고 폴란드 파트노프 원전은 기당 20조 원으로 현재 2기가 예정되어 있고요. 사우디아라비아부터 베트남, 루마니아까지 협상이 진행 중에 있는데 이것도 최소 수십조 원, 100조가 넘어갈 걸로 보여집니다. 또 미국의 SMR 시장, 아마존과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빅테크 기업들이 직접 발주를 넣고 있고 체코 하나만 해도 팀 코리아 몫이 약 20조가 넘어가거든요. 두산 에너빌리티만 해도 최소 5조가 넘고 한전기술 2조 이상 그리고 현대건설이랑 대우건설에 시공비까지 해서 앞으로 5년간 한국 원전 밸류체인에 들어올 돈이 아주 최소치로 잡아도 100조가 넘어갑니다. 원전 섹터 주가가 안 올라갈 수가 없겠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있는데 이 100조 원은 두산 에너빌리티와 현대건설만 독식하지 않습니다. 원전 한 개에는 무려 300만 개가 넘는 그런 부품이 들어가요. 그 중에 80% 이상이 중견과 중소부품사의 몫이거든요. 자, 여기서 오늘 영상의 핵심 질문이 나옵니다. 그렇다면 지금 어디에다가 투자를 해야 될까요? 두산 에너빌리티, 현대건설 너무 좋은 회사입니다. 하지만 이미 너무 많이 올랐어요. 두산 에너빌리티 시가총액 80조가 넘어가는 이 어마어마한 덩치로 최저가 대비 440% 이상 상승. 현대건설은 바닥 대비해서 640% 이상 올랐고요. 지금 이 대장주들을 추격 매수하는 건 이미 많이 오른 버스를 쫓아가는 격이죠. 진짜 기회는 다른 곳에 있습니다. 대형 수주 한 건이 터질 때마다 그 돈이 흘러 들어가는 독점적 기술을 가진 그런 부품사들. 아무도 대체할 수 없는 그런 자리를 꿰차고 있으면서 아직 시장에서 제대로 평가받지 못한 그런 원전 기업 두 종목에 대해 지금 설명을 드려볼 텐데요. 아직까지 구독, 좋아요 안 해주신 분들은 지금 구독, 좋아요 버튼 꼭 눌러주시고요. 자, 종목 설명하기에 앞서 주식을 할 때 중요한 게 여러 부분이 있지만 가장 중요한 건 뭘까요? 아마추어와 프로의 차이는 종목 선정에서부터 시작됩니다. 현재 시장의 주도주는 뭔지, 또 급등 확률이 높은 섹터 중에 어떤 종목이 언제 터져 나올지 이런 걸 캐치하는 게 가장 중요하거든요. 매수 매도 가격 라인은 그 다음 문제예요. 국내 증시에 상장돼 있는 종목이 코스피 코스닥 합쳐서 2,500개가 넘어가는데 우리는 이 중에서 가장 급등이 유력한 종목들만 몇 개만 추려가지고 그 안에서만 매매를 진행하는 게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잡다한 종목들 주워 담지 마시고 딱딱 선택과 집중을 해서 확률을 올리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제가 이번 5월 구독자 무료 이벤트로 이 종목 선정을 끝내드리겠습니다. 혼자서 단타하시는 분들께는 제 보물인 이 급등주 검색기를 보내드리고 나는 검색식 같은 거 복잡하다, 어렵다, 그냥 종목이랑 이렇게 매수매도 추천 가격만 딱 받아서 매매하고 싶다, 이런 분들께는 이번 달 제가 꼽은 히든 종목 이 대장주 레포트를 100% 무료로 보내드릴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 오늘 저를 처음 보시는 분들은 네가 뭔데 그렇게 자신만만하냐 라고 하실 수도 있는데요. 그동안 제가 어떤 스타일로 어떤 종목 선정을 해서 수익 냈는지 몇 개만 보여드리겠습니다. 제가 운영하는 주식 홈런왕 채널이죠. 여기서 이전에 나갔던 히든 종목 영상 한번 보겠습니다. 작년에는 이렇게 7월 달에 영상 2개로 추천드렸는데 잠깐만 한번 볼까요? 한 달이 건너서 원익이 아니라 원익 홀딩스이기 때문에 시장도 그것을 더 빠르게 반영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테슬라와 오픈 AI 납품 계약이 나와준 이 로보티즈와 메타와 로봇손 개발 협력을 하는 원익 홀딩스까지 두
자, 이렇게 테슬라, 메타 관련 추천주로 로보티즈와 원익홀딩스 추천을 드렸는데 얘네 어떻게 됐어요? 추천드린 일자는 7월입니다. 월봉으로 한번 보면 7월이죠. 로보티즈 7만원대에서 현재가 33만원대까지 4배가 넘어갔습니다. 현재 진행형이죠. 다음으로 원익홀딩스. 원익홀딩스는 7월 5,700원대에서 12월에 고가 5만원대를 찍고 현재 좀 눌려있는 상태인데 그래도 어때요? 5,000원대에서 5만원까지 10배가 올랐습니다. 안 팔고 있었어도 현재가 기준으로 6배 이상 수익 중이죠. 휴머노이드 로봇 양산이 테슬라부터 해서 중국 기업, 우리나라 현대차 보스톤 다이내믹스까지 줄줄이 올 하반기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로봇주들 이번 달부터 시동 걸 테니까 이번 달부터 반드시 준비가 되어 있어야 돼요. 자, 그럼 마지막으로 이 두 번째 영상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전압기부터 해서 리액터, 개폐기, 절연장치 같은 초고압, 중전기기의 전문성이 있는 기업입니다. 앞으로 변압기의 수출이 증가할수록 이 산일전기의 매출의 기회는 확대가 그런 케이블을 생산합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산하는 그런 케이블들이랑 주당 순이익 같은 경우는 3년 동안 3.4배가 증가, 그리고 PER, 주가 대비 매출 비율 같은 경우는요 여전히 21배 수준으로 저평가 구간에 속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작년부터 지금까지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 이 전력주들, 산일전기, 일진전기, LS 일렉트릭입니다. 역시나 이것도 7월자 영상이고요. 11만 명이 넘게 시청해 주셨습니다. 수익 검증을 해보면 먼저 산일전기, 자 7월이었죠. 7월 9만원대에서 현재 33만원대까지 폭등. 몇 배예요? 4배 가까이 대폭등을 했고요. 자, 일진전기도 마찬가지죠. 7월달 4만원대에서 현재가 14만원대까지 3배 넘는 상승. 마지막으로 LS 일렉트릭. LS 일렉트릭은 얼마입니까? LS 일렉트릭은 6만원대에서 현재가 31만원대까지 5배가 넘어가는 대박 수익이 가능했습니다. 제가 올 초부터 계속 말씀드리는 내용이 반도체, 로봇, 그리고 전력 관련주는 꼭 관심을 가져보시라고 강조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히든 종목, 수익률들 정리를 해보면 로보티즈가 4배, 원익홀딩스가 10배고요. 산일전기 3배, 일진전기 4배, 그리고 LS 일렉트릭 5배. 전부 다 보유하고 있었다면 미친 수익이 가능했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올해 준비한 이 5월의 히든 대장주는요, 따로 신청해주신 우리 구독자분들께만 무료로 공유해드리려고 합니다. 기존 구독자분들뿐 아니라 오늘 저를 처음 보신 시청자분들께서도 구독만 해주시면 모두 받아보실 수 있는데요. 자, 제가 이렇게 고정 댓글에 달아둔 이 링크를 누르시면요, 이런 구글 설문지가 뜨는데 여기서 구독했습니다 체크해 주시고 받아보실 내용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마지막에 퀴즈는 없으니까 공란으로 두셔도 돼요. 마지막에 꼭 제출 버튼 눌러 주셔야 되고요. 이번에 제가 보고 있는 종목은 전력전선 관련 대장주 한 종목, 그리고 로봇 관련 종목 한 종목인데요. 특히나 이 로봇 종목은 아직 증권사 리포트에는 한 번도 나온 적이 없고 경제 뉴스에도 거의 언급이 된 적이 없는 저평가된 기업입니다. 제2의 원익홀딩스 후보로 제가 눈여겨보고 있으니 기대해봐도 좋을 것 같고요. 신청해주신 모든 분들께는 제가 영상 끝부분에 말씀드릴 이 급등주 검색기와 이 대장주 레포트, 로봇, 전력까지 3가지 모두 100% 무료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다 제 채널 성장을 위해서 드리는 만큼 구독과 좋아요는 한 번씩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돌아와서 오늘의 첫 번째 대박 추천주는 에너토크입니다. 이 회사 이름 생소하신 분들도 많을 수 있을 텐데 그래서 바로 기회인 거예요. 에너토크가 만드는 게 이 사진에 나와 있는 밸브인데요. 정확하게 표현을 하면 밸브 전동 액추에이터인데 어렵게 들리시죠? 한마디로 설명하면 이겁니다. 원전 안에는 수천 개의 배관이 있어요. 냉각수, 증기, 각종 유체가 그 배관을 통해서 끊임없이 흐르고요. 그 배관마다 이렇게 밸브가 달려 있습니다. 문제는 원전 내부가 어떻습니까? 고방사선 구역이라는 거죠. 사람이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밸브를 여닫습니까? 바로 원격으로 자동 제어합니다. 그 원격 제어 장치가 바로 액추에이터라는 건데 에너토크는 1987년에 설립돼서 40년 가까이 이 한 분야만 파온 회사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 핵심이 나옵니다.
원전에 들어가는 액추에이터는 아무나 만들 수가 없어요. 원자력 품질 보증 Q클래스 인증이 있어야 되는데 이 인증을 보유한 국내 업체가 극소수입니다. 그중 최고가 이 에너토크이고, 여기서 또 한 가지 포인트, 에너토크는 한수원의 1차 밴더로 등록이 되어 있어요. 직접 납품하는 파트너라는 뜻입니다. 실제로 신한울 3, 4호기, 지금 건설이 확정된 신규 원전 전량에 에너토크의 제품이 들어가고요. 대한민국이 원전을 한 기 지을 때마다 에너토크는 자동으로 수혜를 받는 구조예요. 대체 공급사가 없기 때문에 그렇고요. 여기에 더해서 에너토크를 더 특별하게 만드는 구조가 있습니다. 바로 3중 매출 구조인데, 첫 번째, 신규 원전 건설의 수혜를 받습니다. 신한울 3, 4호기가 착공이 되는데 원전 한 기당 수천 개의 앞서 말씀드렸던 액추에이터가 들어가요. 수주 한 건이 에너토크의 수백억 원 매출로 연결되고요. 두 번째, 운영 중의 정비 교체. 지금 국내에 가동 중인 원전이 24기가 있는데 이 원전들은 주기적으로 이 부품을 교체해야 됩니다. 경기가 좋던 나쁘던 상관없이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안정적인 수익 구조예요. 그리고 세 번째, 가장 숨겨진 카드인 원전 해체 시장이에요. 2050년까지 전 세계에서 588기의 원전이 폐쇄가 됩니다. 원전 해체 비용은 기당 평균 1조 원, 그래서 총 600조 원짜리 시장이 열리는데 국내에서도 고리 1호기 해체가 착수됐습니다. 한국 최초의 상업용 원전 해체 사례인데요. 해체 과정에서도 이 배관 밸브 제어가 필수예요. 여기에서도 에너토크가 절대로 빠질 수가 없고요. 여기에 한 가지가 더 붙습니다. 바로 SMR에 직접적으로 연동되어 있다는 건데, 두산 에너빌리티가 뉴스케일 파워, 엑스에너지와 SMR 주기 공급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SMR도 원자로인데요. 밸브가 필요하고 그 안에 들어가는 이런 액추에이터도 필요합니다. 두산이 SMR의 수주를 늘릴수록 에너토크의 납품 물량도 자동으로 늘어나는 그런 구조입니다. 그래서 새로 짓는 원전에서도 돈을 벌고, 돌아가는 원전에서도 정비해주고 교체해줘서 돈을 벌고요. 해체하는 원전에서도 돈을 벌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최종적으로 에너토크의 투자 포인트를 정리해 볼게요. 첫 번째, 국내 원전 액추에이터를 사실상 독점하고 있다. 대체 공급사가 없다라는 게 핵심이에요. 두 번째, 3중 매출 구조로 어느 방향으로 시장이 흘러도 에너토크는 돈을 법니다. 방금 말씀드렸듯이 신규 건설, 운영과 정비, 원전 해체, 이 세 가지에서 돈을 다 벌 수 있어요. 그리고 다음으로 두산 에너빌리티의 SMR 수주가 늘어날수록 에너토크의 매출도 자동적으로 연동이 되고요. 네 번째, 원전 뉴스 한 건에 주가가 폭발적으로 반응합니다. 실제 케이스로 2024년 스웨덴 정부가요, 32조 7천억 원 규모의 원전 예산안을 발표했습니다. 그 당시에 에너토크 바로 150% 가까운 상승이 나왔는데요. 이건 단순한 테마가 아니라 에너토크는 원전 수주에 직접적으로 연결된 기업이라는 거고, 높은 뉴스 민감도가 이미 검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체코 착공 뉴스, 폴란드와의 본 계약, 미국 SMR 수주 발표가 나올 때마다 이 패턴이 반복될 가능성이 높고요. 지금이 폴란드, 사우디부터 해서 본격 수주 사이클이 시작되기 전 구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점할 수 있는 아주 좋은 타이밍이고, 그 핵심 종목으로 에너토크를 올 한 해 동안 여러분들께서 꼭 관심을 가져보시라 말씀을 드리겠고요. 자, 다음으로 오늘의 두 번째 대박 추천주는 성광밴드입니다. 성광밴드가 만드는 건요, 산업용 피팅, 요렇게 생긴 관이음쇠예요. 피팅이 뭔지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 쉽게만 설명드려보면, 원전의 내부는 배관의 집합체입니다. 그 배관들을 서로 연결하고 이렇게 방향을 바꾸고 직경을 조절하는 부품이 이 피팅이라는 거예요. 원전 한 기를 지으면 이 피팅이 수천 개 이상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원전에 들어가는 피팅은 아무 회사나 만들 수가 없어요. 이렇게 생긴 거는 단순해도 극도의 고온과 고압, 그리고 방사능 환경을 모두 견딜 수 있어야 됩니다. 바로 성광밴드가 이 피팅을 만들기 위한 소재의 가공과 열 처리 기술을 100% 자체적으로 보유하고 있습니다. 라이센스조차 필요가 없어요.
경쟁사가 쉽게 복제할 수 없는 그런 기술 해자를 가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계약이 체결되었는데 신한울 3, 4호기 주기기 공급 계약 완료, 그리고 북미 LNG 프로젝트 공급망에도 들어가 있고요. 미국 SMR 기자재 서플라이 체인에도 들어가 있어요. 기대감이 아닙니다. 이미 체결이 되어 있는 그런 실체가 있는 수주라는 거고, 원전 배관 피팅 없이는 원전을 지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 피팅을 만드는 기술을 이 성광밴드가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성광밴드를 이해하는 가장 쉬운 방법은 톨게이트라고 보시면 돼요. 고속도로 요금소를 떠올려 보면 어떤 차가 지나가든 요금소에서는 이 통행료라는 걸 받잖아요. 성광밴드가 딱 그 포지션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체코에 26조 수주가 들어오던, UAE 30조가 들어오던, 폴란드 40조가 들어오던 어느 수주가 나와도 이 배관 피팅은 반드시 필요하거든요. 성광밴드가 이 톨게이트 위치에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서 SMR 관련해서 중요한 포인트도 하나 있는데요. SMR은 소형이지만 운전 조건은 대형 원전과 다를 게 없습니다. 고온과 고압, 방사능 환경, 오히려 더 작은 공간에서 높은 출력을 내야 되기 때문에 배관 설계가 더 정밀해야 되고 피팅의 품질은 더욱 중요해져요. 그렇다면 SMR 수주가 확대될수록 성광밴드의 납품 물량도 늘어나는 거죠. 그래서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아마존이 SMR을 발주를 하면 두산 에너빌리티가 SMR 주 기기를 수주를 합니다. 그 원전을 짓는데 이 성광밴드에 피팅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빅테크에서 발주를 넣으면 두산 에너빌리티가 수주를 따내고 성광밴드가 자동적으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이런 낙수 효과 구조가 확실하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성광밴드는 어떤 구간에 들어와 있을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극심한 저평가 구간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두산 에너빌리티는 이미 수백 프로가 올랐잖아요. 같은 밸류 체인에 있는 이 성광밴드는 아직 이 상승을 제대로 못 받아냈다고 보여집니다. 주식시장에서 대장주가 먼저 오르면 그 다음에 관련 부품사로 수급이 이동하잖아요. 지금 이 원전 섹터도 같은 수순을 밟을 거예요. 그래서 성광밴드의 투자 포인트 5가지로 정리를 해보면, 첫 번째, 피팅 원천 기술을 100% 자체적으로 보유하고 있다. 라이센스도 없이 독자 생산이 가능하고요. 두 번째, 신한울 3, 4호기의 공급 계약 확정, 기대감이 아닌 실체가 있는 그런 수주입니다. 세 번째, 미국 SMR 기자재 서플라이 체인에 공식적으로 편입이 되었다. 글로벌 확장 궤도에도 올라섰고요. 네 번째, 50조 이상 원전의 수주가 어디에서 나오던 이 배관 피팅은 필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조적인 수혜를 입을 수가 있고요. 자, 끝으로 현재 대장주 대비해서 주가 반영률이 현저히 떨어집니다. 지금이 그 선점 구간이라고 볼 수 있고, 현재 우리나라 원전 팀 코리아 100조 원전 수주의 낙수, 이 성광밴드는 그 흐름에서 절대 빠질 수 없는 필수 공급사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오늘 이렇게 원전 SMR 관련 대박 추천주로 에너토크와 성광밴드에 대해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두 종목 다 중소형주예요. 좋은 뉴스가 나오면 폭발적으로 반응하지만 그만큼 변동성도 클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번에 몰빵하지 마시고요. 분할로 접근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종목들은 단기 급등주이지만 SMR에 상용화는 2027년에서 2030년 사이로 보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대형주처럼 중장기로 가져가 보는 것도 충분히 좋다고 생각됩니다. 두산에너빌리티나 현대건설 같은 대장주가 크게 움직이고 그 다음을 주목하시면 돼요. 그래서 매매하실 때 매수매도 이 추천 가격 궁금하신 분들은요, 마찬가지로 제가 고정 댓글에 이 설문 링크 통해서 남겨주시면 제가 무료로 제 관점도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끝으로요, 앞서 말씀드렸던 이 급등주 검색기 사용 방법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최근자 5월 8일자 포착 종목의 수익률을 보면 계양전기 오텍 상한가에 원텍 17%대, 오늘 ENM 18%대로 역시나 높은 수익률 나와줬는데요. 여기 특장점 제가 써놨죠. 적중률이 90%다. 급등했다가 빠질지언정 검색기에 포착이 된 이런 종목들은 급등 확률은 열의 9은 된다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포인트가 뭐겠어요?
과욕 부리지 말고 매도를 잘 하시면 되는 겁니다. 매일 쏟아지는 종목들 중에서 제가 세팅해 놓은 로직에 맞는 상위 1% 후보들만 필터링을 합니다. 여기서 끝이 아니고요. 엔트로픽 AI로 검증까지 돌려서 상승 여력을 진단을 하고 여러분들께서 키움증권이건 미래에셋이건 대신이건 어떤 증권사를 쓰시던 PC나 휴대폰으로 모두 사용하실 수 있게 세팅을 해뒀습니다. 자, 그래서 두 종목만 수익 검증을 해볼게요. 제일 위에 걸로 보겠습니다. 넥스트칩 조건 만족 시간 9시 51분에 현재 가격 5,330원으로 포착이 되었죠. 자, 분봉으로 넥스트칩 체크를 해보면 자, 5월 8일 9시 51분 시가 5,330원 확인이 되고 이 종목 같은 경우에 바로 쏴버렸죠. 포착되자마자 1차 급등 시작이 돼서 오후장까지 안정적인 양봉 마감, 매수가 대비해서 대략 12%대의 당일 수익이 충분히 가능한 그런 종목이었습니다. 자, 다음으로 아래 오텍 9시 33분에 2,715원 기억을 해 두시고요. 역시나 분봉으로 검증을 해보면 9시 33분 시가 2,715원 정확합니다. 오텍은 좀 여유가 있었습니다. 1시간 이내로만 이렇게 매수가 들어갔어도 넉넉하게 20% 이상은 수익권, 상한가 마감하면서 매수가 대비해서 30% 수익 그대로 다 챙길 수가 있었죠. 자, 그래서 영상으로 보는 추천주도 좋지만 난 혼자서 매매해서 실력도 늘려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이 검색기를 활용해 보시면 굉장히 좋은 도구가 될 거예요. 매일매일 이것저것 주워 담지 마시고 이 검색기에 포착되는 이 몇 개 종목 내에서만 매매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제가 앞서 말씀드렸듯이 급등 확률은 90% 이상이니까 과욕 부리지 말고 칼같이 매도해서 수익 실현만 잘 하시면 돼요. 그럼 가장 중요한 거 어떻게 받아볼 수 있나요? 유튜브 시스템상 제가 이 파일을 따로 올릴 수는 없기 때문에 지금 보고 계신 영상의 댓글창을 눌러보시면 제가 고정 댓글에다가 이렇게 설문 링크 하나 달아뒀습니다. 이 설문 링크 통해서 신청해 주시면 되고요. 오늘 저를 처음 보신 그런 시청자분들도 구독해 주시고 이렇게 구독했다고 체크만 해 주시면 제가 100% 무료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영상도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다음 영상도 저는 준비 열심히 해서 인사드리겠습니다.